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한 소녀. 다녀오셨어요? 네. 안 돼. 그동안 바쁘라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 말이야 저놈 기준에 시켜버려. 저희 아버지가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으니 진년이 하나 더 걷지. 가난한 집 딸 은혜는 아버지가 돈을 못 갚아 혁수의 집으로 팔려오고 불쌍한 은혜를 챙겨주며 첫눈에 반하게 되죠. 나는 12살 때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겐 하나의 이념이 되어버린 그 소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은혜는 동네 건달들에게 끔찍한 짓을 당하게 되고 혁수는 복수를 위해 동네 건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참교육을 실천하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서운하면 정말 죽이겠어. 결국 폭행죄로 경찰에 붙잡힌 혁수. 저 녀석이 말을 해야지 정상 참작이라도 하죠. 아이고 내 이 자식아 그냥. 혁수야 너 이 애를 잘 듣지? 예? 부탁이다. 왜 그랬지 말해 이놈아. 너 이놈의 기집애 넌 알고 있지? 아버지,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은혜 집에 가 있어. 네가 여긴 왜 와? 혁수는 은혜의 미래를 위해 성폭행 사실을 묵인한 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로. 나 어떻게 살아? 나하고 살면 돼. 딴 데 갈 생각하지 마.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혁수. 서울에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들 이젠 내가 할게. 은혜는 오빠만 믿어. 두 사람은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오고 급한 대로 값비싼 숙소를 잡게 되는데 여기 너무 이상해. 왜 침대가 동그래? 유행인가 보지 뭐. 주무실 건가요? 그럼요. 그럼 돈 더 내세요. 네? 쉬었다 가는 거랑 자는 거랑 틀려요. 오빠!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시골 애들 같으니까 바가지 씌우는 거라고. 갈 곳 없는 두 사람은 공사판에서 일하며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봄까지만 일하면 조그만 방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폭 호달파가 쳐들어오고 공사 중단이다. 왜? 이 새끼 얘기냐? 공사를 진행하려는 혁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혁수의 싸움 실력은 굉장했죠. 봐봐. 자존심이 상한 호달파는 전설적인 싸움꾼을 모셔오지만 이기면 공사는 계속 하는 겁니까? 너 간다 형님이라고 들어봤냐? 어? 이 바닥 최고의 주먹이시다. 혁수에겐 상대가 안 됐고 결국 호달파의 두목이 직접 혁수를 찾아옵니다. 지극히 쓸만한데 떳떳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도 일단해. 자넨 그런 방법이 있나? 이걸로 그 방법부터 해결하지. 돈이 궁했던 혁수는 어쩔 수 없이 제안을 수락하고 은혜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죠. 호텔방 같아. 넓은 욕실 있고 레이스 달린 침대. 난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하는 은혜를 위해 조폭 일을 하며 돈을 버는 혁수. 니들도 고다리 똘마니들이야? 안 돼. 흑성이야. 흑성에는 뭔 말라 삐뚤어진 놈이 묵공지요. 새끼들. 너 누구야? 야, 이 후야자 이 새끼야. 우리 형님 이름도 모르고 함부로 덤벼냐 이 개새끼야. 아유, 형님 혼자 있자. 안돼, 그만해. 하지만 실수로 전국구 족폭인 흑성회 조직원들을 건들게 되고 더구나 장성화 동생들이라니. 아니, 장성화가 누군데 그러세요? 흑성의 최고 주목이야. 흑성회 행동대장인 승화가 호달파를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칼을 썼다고 해서 내 사과 겸 들렀습니다. 사과라뇨? 당치 않습니다. 나 흑성의 장성화라고 합니다. 나는 호달파 양희철이다. 결국 혁수는 싸움꾼으로 소문난 승화와 싸움을 벌이게 되죠.
적이지만 승화를 구해주는 혁수. 절 보내고 싶으십니까?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 우리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 이렇게 흑성의 오회장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앉아. 제 별동 대장 시켜라. 실력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 뭔 확인? 성화가 다 했잖아. 또 뭐 있냐? 백동산을 잡아왔으면 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하십시오. 제가 형님을 모실 뿐입니다. 너 이 자식. 뭐라고요? 아, 무슨 짓들이야? 하죠.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혁수는 흑성회의 라이벌 동산파의 두목 백동삼을 잡기 위해 쳐들어가고 동삼이 자네가 웬일이야? 자네 구역을 나한테 죽었다. 상황 끝났다. 해산시켜. 예. 백동삼을 잡은 혁수는 흑성회의 별동대장으로 자리 잡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은혜는 혁수의 소원이었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입학 축하드립니다. 기억하지? 같이 일하고 있어. 조직의 간부로 성장한 혁수는 은혜와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하죠. 서울 온 첫날 여관방에서 쫓겨났던 거 기억나지? 난 네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자라, 나 건너갈게. 싫어. 무서워.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둘에게 금이 가는 일이 생기는데 어느 날 은혜는 우연히 사법고시 합격생 철민을 만나게 되고 은혜에게 한눈에 반한 철민은 계속해서 은혜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상사병이라고 아시죠?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만 그리워다가 걸리는 병이죠. 미리 예방을 안 해두면 그 병에 걸릴 것 같아서요. 신은혜 씨, 공부를 못할 정도로 궁금했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 흔들었거든요. 그날 밤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단순한 호의예요. 타세요. 5시간 기다렸다고요. 이렇게 차려입고. 철민의 협박에 반강제로 데이트를 하게 된 두 사람. 왜 내가 싫어? 날 납득 좀 시켜줘봐. 내가 좋아요? 난 신은혜가 좋아. 나 사귀는 남자 있어요. 그 시각 혁수는 흑성의 간부 회식에 참석하고 있었고 야, 인연아, 니 일로 와봐. 이거 앉아봐. 무슨 일이시죠? 가서 일 봐요. 나랑 얘기하시죠. 앉아, 인연아. 야, 한잔 따라봐. 전 노래만 해요. 술 따르는 건 다른 여자 시키시죠?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형님.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혁수를 궁금했지만 저분 누군지 아세요? 잠깐, 차 좀 세워봐. 혁수는 오로지 사랑하는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어때? 근데 오빠 이 옷 알고 사왔어? 이 옷 브레이즈 안 하고 입는 옷이야. 은혜는 혁수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지만 혁수는 은혜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 틈을 타 철민이 은혜를 반강제로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은혜를 소개합니다. 사내를 사내답게 만든 건 권력과 재력이지.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재력이야. 오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들었...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저 이만 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전 자의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날 저녁 문단속 좀 잘하라니까. 또 열려있지 않니? 그런 작은 일은 그냥 넘어가자. 피곤해. 내가 싫어 미치겠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오빠는 좋아해도 되는 사람인지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인지. 은혜의 마음속 말을 듣고 감정이 복잡해진 혁수. 피를 나는 것도 아닌데 뭘 망설이십니까? 사랑한다. 동생 관두고 마누라 해라. 쉽지 않습니까? 이때 흑성회에 복수하기 위해 백동삼의 반격이 시작되고 동삼이는 놈들인데요. 아니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결국 두 조직의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망다니게 된 혁수.
여보세요? 잘 있니 은혜야? 오빠, 어디야? 언제 올 거야? 갈 수 없어. 상황이 안 좋아. 어딘데? 어디냐니까? 보고 싶어. 혁수가 그리웠던 은혜는 결국 그를 찾아가는데요. 오빠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왜 언제까지나 난 오빠한테 동생일까? 나 이런 말 하는 거 창피해. 뭐라고 좀 해줘. 혁수는 끝내 은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경찰에 순순히 붙잡히고 맙니다. 결국 징역을 받아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 혁수. 오빠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자꾸 오면 더 자꾸 기다리게 돼. 이제 나갈 때까지 네 생활해. 한편 은혜를 짝사랑하는 철민은 잘 나가는 검사가 되고 나도 강력계 지원할 걸 그랬나 봐. 선배님이 어떻게 나 좀 안 끌어줄래? 야야 나보다도 네 아버님이 펄쩍 뛰시겠다. 선배님, 폭력건인데 7년형 받고 1년 살았어요. 빼줄 수 있어요? 은혜는 고생하는 오빠를 위해 철민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혁수도 은혜가 걱정돼 감시를 붙이는데 정태환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현재 공안부 검사이고 대학 때부터 은혜 씨를 쫓아다녔답니다. 항상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결혼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철민과 결혼을 결심합니다. 나 결혼할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오빠 동생이 결혼한다잖아. 결혼식 날 우리 은혜 혼자 하겠구나. 며칠 뒤 철민 덕분에 감옥에 나오게 된 혁수. 회장님이 당하셨습니다. 보름 동안 의식불명이십니다. 함덕중이란 놈 백동삼수에 붙었습니다. 혁수가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이 조직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다 좀 찾아놔. 혁수야, 내가 보기엔 은혜 씨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바로 너다. 이건 너도 인정할 거야. 널 떠난 은혜 씨가 얼마나 행복할까. 난 무식한 놈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난 이해가 안 돼. 머리통이 터져버릴 것 같아. 네가 사랑하면 네 곁에 두고 네가 지켜야지. 네가 예수냐? 아 형님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하우스 아닙니까 형님? 승아, 그만해. 조직 동료 승화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혁수는 은혜의 향한 마음을 접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 철민을 만나 부탁하는데요.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는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행복하게, 친구처럼 행복하게 사십시오. 은혜도 입만 열면 오빠 걱정이더니 오빠는 더 하시는군요. 며칠 뒤 은혜와 철민의 결혼식 날이 되고 오빠 날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 그치? 그치 오빠? 그걸 아는 녀석이 왜 울어? 이제 웃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손을 다른 남자에게 건네고 그 상황을 외면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술에 찌들어 살게 되는 혁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다길래 네 몸이 필요하다. 그분인가요? 평소 혁수에게 관심이 있던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는 힘들어하던 혁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죠. 한편 평온할 것 같았던 은혜의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혹시 혼인신고할 때 서류 못 봤어? 아니요, 사무장 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왜요? 신은의 권혁수 말이야. 남남이야. 원우이도 아니고 배다른 동생도 아니고 그냥 동거인이야. 진작에 알았지만은 자네가 와이프한테 좀 집착해 말이지. 두 사람의 사실관계를 알게 된 철민은 이성을 잃고 권혁수가 호텔에서 검거됐을 때 신은은 그 방에 같이 있었어. 그때도 오빠 동생이었나?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어떤 거로 할까? 난 널 때리고 싶어. 혁수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7일부터 오늘까지 7번 외박했습니다. 연락 좀 해보시죠. 실은 구타가 심합니다. 고통받는 은혜를 위해 다시 한번 철민을 찾아간 혁수. 너 이 새끼. 난 괜찮아. 하지만 은혜는 안 돼. 이제 그만해. 신은혜 그냥 왜 나랑 결혼했지? 너 아냐? 권혁수 널 깜빵에서 빼주는 조건이었어. 야 깡패, 내가 제안 하나 하자. 결국 철민은 선을 넘는 발언을 하게 되고 은혜 그냥 하루는 네가 먹고 하루는 내가 먹고 그럴까? 대화를 엿듣고 있던 승화에게 참교육을 당합니다. 야 이 무식한 깡패 새끼들아, 나 검사야. 알고 하는 짓들이야 이 새끼야. 놔! 집에 돌아온 철민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은혜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혁수 앞에 은혜가 아닌 철민이 죽어 있었고 뒤처리는 내가 맡는다. 안 됩니다. 승화, 피신시켜.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은혜 대신 혁수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왜 오빠가 뒤집어쓰고 난 어떻게 살라고. 오빠 나 사랑해? 나 사랑하지? 한 번만. 마지막이 돼서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두 사람. 사랑하는 혁수를 구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찾아가지만 진실을 밝힌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기자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이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겠어요. 늦었어. 무슨 말이에요? 마저 쓰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혁수. 가족에게 남길 말은 없습니까? 내 물건 중에 봉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내 시신을 찾으러 온 아우에게 전해주십시오. 결국 혁수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혁수의 편지를 받게 된 은혜. 가장 슬픈 일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혁수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녀는 혁수의 아이를 낳았고 네가 은수구나. 아줌마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 맞아. 은혜는 혁수의 아이를 품게 되죠. 1998년 개봉한 김승우, 명세빈 주연의 영화 남자의 향기였습니다.